사회문화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왔냐면요. 바로 사회보장제도 관련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관련된 문제가 빠짐없이 수능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수업 시간에 또는 강의를 통해서 배우지 않은 것 같은데 생소하게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이 문제마다 나오는 구체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다 숙지해 두어야 하느냐, 공부해 두어야 하느냐라는 질문들을 종종 받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참 다행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수능 지문에요. 북유럽의 사회보장제도가 나오면요. 우리 그 다음 해부터 북유럽의 사회보장제도를 다 공부하고 외워야 될까요? 아유, 그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저 법과정치라는 과목에 보면 거기 선거제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선거제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되는데 이렇게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의 선거제도도 제시문으로 나오고요. 독일의 선거제도도 제시문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미국의 선거제도를 공부할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제도 역시 구체적인 사회보장제도들이 나온다면 그런 것들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공부하지 않아도 되냐면요. 우리 수능은 철저히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다면 교과서의 범위 내에서 출제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요, 어느 한 교과서에서만 나온 것은 출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만 출제될 수 있어요. 따라서 제시문에서 교과서 밖 어떤 것이 나온다면 그 제시문 안에서 그 제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고요. 묻는 것은 교과서 내에 있는 것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회보장제도 안 외우셔도 돼요. 해결됐네요. 그럼 오늘 끝나도 되나요? 그러면 이제 질문들을 하죠. 구체적인 사회보장제도들이 이런 사례들이 나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할 겁니다. 우리 그간의 기출문제에서 어떤 사회보장제도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012년 9월 문제에 기초노령연금제도라고 나왔었습니다. 우와, 기초노령연금제도? 안 배웠죠? 또요, 2015년 4월 문제에도 보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었고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로서 18살 이상의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미치지 않았을 때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제도 이런 것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나왔느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요. 무슨 통장사업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통장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통장사업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세모시 이렇게 나왔어요. 이러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또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 또 동그라미 통장제도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말씀드렸죠. 제시문에 어떤 제시문이 나온다고 해도 묻는 것은 교과서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안에서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했던 것, 그 흔적, 그 것들을 제시문 안에 남겨둡니다. 그런 것들을 키워드로 제시문 안에 꼭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초노령연금제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쭉 설명해 줬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 그런 데 가서 신청 서류 이렇게 해서 찾아라 쭉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도대체 우리가 배운 사회보장제도 어떤 것들을 연결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제시문 안에 분명히 힌트가 있다니까요. 즉, 그 제시문 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배웠죠. 사회보장제도 가운데서 모든 국민이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네,
공공부조입니다. 그렇게 기초노령연금제도 구체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단서를 그 제시문 안에서 근거를 찾으셔서 공공부조로 놓고 문제를 풀면 얼마든지 풀리게 문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더 연습해 볼게요. 국민연금제도. 물론 공부를 한 학생들은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기도 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단서를 준다니까요. 이 국민연금의 재원은 개인, 기업이 부담한다. 기업이 부담하는 국민연금의 납입금과 정부 재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국민연금을 잘 몰라요. 모르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재원을 국민이 부담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배웠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가운데서 국민이 부담하는 건 맞습니다. 사회보험이잖아요. 생활이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는 보험료를, 재원을 낼 여력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바로 개인이 재원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보험 쪽이구나 놓고 풀면 된다라는 거죠. 역시나 앞서서 봤다시피 우리 중증 장애인을 위한 제도 설명드렸잖아요. 거기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소득과 재산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회적인 약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재원은 정부가 주겠다, 정부가 마련하겠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공공부조에 속하는구나 라고 해놓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죠. 동그라미 통장 제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도는 공공부조일까요? 사회보험일까요? 쭉 읽어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저소득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어떤 단서가 주어지냐면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근로하면 그만큼 돈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었죠? 열심히 노동하면 노동한 것만큼 복지 혜택을 주겠다. 지금 대답하는 학생들 있죠? 그렇죠? 열심히 일한 만큼 노동 연계복지, 근로 연계복지, 바로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무슨 통장 사업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문제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비교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우리 비교했던 여러 가지 사전 예방적이냐 사후 처방적이냐 또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것에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실업급여는요. 이건 알아두시면 되겠죠.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그래서 사회보험에 속한다. 또 68세인데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다 이렇게 하면요. 무슨 제도인지 구체적인 건 말할 수 없어도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니까 공공부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의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회보험 또는 공공부조와 관련된 키워드가 숨어 있습니다. 그거 찾아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고민 해결 다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질문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봄이었습니다. 안녕.